자, 27강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띠로서 이제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들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에너지띠인데, 여기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곳을 원자가띠라고 부르고, 전자가 아직 없는 비어 있는 것을 전도띠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부도체나 반도체가 이런 형태를 띠고요.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띠랑 이렇게 전도띠가 아예 붙어 있는 이런 경우를 보통 도체, 이런 경우를 보통 도체라고 부르죠. 색깔이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해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아예 딱 하고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때가 보통 도체일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원자가띠에 일부가 차 있다, 전자가, 혹은 뭐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의미는 일단 똑같은 의미니까 그냥 그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게 지금 원자 간 거리에 따른 그 에너지 띠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에너지 띠 구조 모형은 지금 뭐 온도가 몇 도일 때, 혹은 원자 간 거리, 이렇게 고체가 있으면 고체랑 고체 사이에도 원자가 원자 사이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띠를 하나를 보여준 건데, 지금 보시면 원자 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띠가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이 원자가띠고, 원자가띠, 그리고 이쪽이 전도띠예요. 근데 지금 이게 원자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 사이 띠틈, 이게 띠틈이 되겠지. 띠틈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 간 거리가 충분히 멀면 반도체나 부도체도 도체와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자 간 거리는 언제 달라지냐? 언제 달라지냐면 온도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이 막 이렇게 진동을 떠니까 그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띠틈, 그러니까 밴드갭, 띠틈이 줄어들고요.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띠틈이 줄어들어요. 띠틈이 작아져요. 결국 전기가 더 잘 통하겠죠. 전기 전도도 증가, 전기 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항인데, 저항값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도체나 반도체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점점 저항이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체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요. 얘는 떨어지는데, 그거를 방금 말한 이걸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실 이게 좀 더 메인인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열을 가하게 되면,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 에너지가 꼭 비쓸 필요는 없거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자들이 올라가. 그럼 얘네들 뭐가 되냐면 자유전자가 돼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생기냐면 양공이 생기게 되겠죠. 이 양공도 생기게 되면 다음 얘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왜 반도체나 부도체가 점점 전기가 잘 통하냐, 저항이 줄어드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냐면, 전자가 열이나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이하게 되고요. 전이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전자가 올라오고 남은 빈자리는 양공이 되겠죠. 양공도 많아져요. 결국 전하로 움직이는, 전기로 움직이는 자유전자, 양공이 많아지니까 결국 이거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꼴이고요. 이건 결국 저항이 감소하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기 전도띠로 올라가니까 자유전자가 되고, 밑에는 양공도 많아지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저항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도체는 좀 상황이 다른데, 도체는 이미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 내 원자 핵이, 특히 핵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질을 통과하는 전자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 그래서 도체만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저항이 커지고요.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중 이제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14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팔다리 4개인 애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규소가 14번이라서 실제로 전자가 14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 2개 갖고 있고 2층에 8개 갖고 있고요. 이렇게 8개가 갖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갖고 있고 마지막 층에 4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층 개수만 보통 그리거든요. 그래서 전자 보시면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근데 규소끼리 서로 공유결합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4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또 4개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쭉 결합해서 있으면 결국 규소 입장에서는 공유결합 하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면 총 8개가 이제 되니까 좀 안정된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14족 원소는 이제 이렇게 고체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전자가 하나 부족한 13족 원소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13족 원소 혹은 하나가 남아도는 15족 원소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 자리가 빈자리가 되니까 얘가 이제 양공 역할을 해서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얘네들. 그래서 원래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좋아요. 또 높다. 마찬가지로 15족을 넣으면 자유전자처럼 하나가 마음대로 핵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얘도 전기 전도도가 높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조절할 수 있냐면 인간이 이 P를 몇 개 할까? 중간중간에 P를 뭘로 이렇게 교체할까? 중간에 몇 개를 P로 몇 개를 교체할까에 따라서 이 자유전자 개수가 달라지겠죠. 여기도 붕소를 어디다 넣을까, 몇 개를 넣을까에 따라서 양공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첨가하는 거를 제가 조절함으로써 전기 전도도를 굉장히 많이 조절 가능합니다. 즉 전기 전도를 내가 원하는 정도로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 우리는 보통 반도체를 많이 이용하고요. 왜냐하면 전기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얘는 이 정도의 전기가 잘 흘렀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우리가 굳이 새로운 원소를 계속 찾을 바에는 우리가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이런 과정을 도핑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P형 도핑과 N형 도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도핑을 에너지띠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P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P형 같은 경우에는 13족 원소를 집어넣고요. N형 같은 경우에는 15족 원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래 반도체는 14족인데 이 14족과는 전혀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띠가 사실은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의 모음이잖아요. 이 에너지 준위는, 이 에너지 레벨은 결국 14족 원소인 애들끼리의 모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애들의 반도체 그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띠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띠가 원자가 띠, 뭐 전도 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전혀 다른 생뚱맞은 원소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준위가 원래 띠랑은 좀 다른 곳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생기는 애들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위까지는 올라가기 힘든데 여기까지는 힘들다. 하지만 여기는 가까우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슉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다시 말하면 양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아도니까 그 전자가 이제 여기 이렇게 쌓이고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뭐가 생기냐면 자유전자가. 그래서 어떤 원소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13족을 넣어주냐 15족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생기는 에너지 준위 여기 위치가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양공이 만들어지는 환경, 양공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냐 혹은 자유전자가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냐 이게 좀 달라진다
이거를 도핑 과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지금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 그리고 여기는 철금 구리, 이거 누가 봐도 금속이죠. 전기 잘 통하는 도체예요. 얘가 부도체고 얘가 반도체 이렇게 되겠네요. 14조 원소들. 옳은 거 골라라. 전기전도는 X에 해당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도체니까 전기전도가 크다. 맞죠? 니은은 절연체다. 니은은 반도체, 절연체 아니고요. 절연체는 다른 말로 부도체 혹은 뭐 유전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 안 통하는 애들. 상호에서 자유전자가 많은 거는 금이 다이아보다 많다. 이쪽이 도체니까 더 많겠죠. 있는 거 기억 디귿 두 개고요. 얘는 게르마늄만 있는 순수 반도체. 그리고 오른쪽은 이 AS라는 비소를 넣었는데 비소가 몇 쪽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전자 하나가 남아있네요. 얘는 N형 반도체구나. 얘는 15조 원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원자과 전자는 첨화점이 비소보다 많다. 얘는 4개, 얘는 5개. 그러니까 더 많지 않죠. Y는 N형 반도체 같고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좋다. 도핑해서 Y가 된 거니까 Y가 더 좋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네요.